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좀 하는가 했더니 그게 다 분란거리가 되고 있죠. 요즘 그 행정각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국민들이 관심 있는 나머지 것들은 차차 나오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교육부 업무 보고가 드디어 이제 국민들에게 잡혔습니다. 이게 뉴스 보도도 됐죠. 그 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진다 하는 뉴스. 이걸 아마 무심히 보자면은 무심히 볼 수도 있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거야말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그 정부의 정책 뭐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가 그 7월 29일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뭐 이르면 2025년부터 그 1년 일찍 그 지금 그 만 나이라는 것을 그냥 쓰는 공식 나이로 윤석열 당선자가 이걸 바꾸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익숙한 개념으로는 만 나이로 지금 6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5살에 입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게 업무 보고에 들어간 겁니다. 혹시 이거 듣고 뭐 5살, 6살에 무슨 학교를 가지 이러는 국민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바꾼 것이고 그야말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회적 합의, 국민의 논의 같은 거 거치지도 않고 그냥 질러버린 것이죠. 이것도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법제상 일시에 이거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생활 곳곳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앞으로 매번 국민은 이 나이를 따질 때 다시 계산을 하는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할 겁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가?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어떤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 그런 기간이 생략됐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불편한 겁니다. 왜 이러냐 하면은 윤석열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를 떠나서 행정 집행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제 교육부 업무 보고가 또 그렇게 나온 겁니다. 2025년부터 1년 일찍 5살부터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 이러니까 주말 동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냥 막연히 생각하기엔 그렇죠. 5살부터 학교를 가버리면 이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을 교육을 담당했던 기관에서는 정말 그 생태적인 변동이 일어난다고 할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쪽도 손을 대기로 했죠. 그러니까 뭐 더 어린 애들 0세부터 5살까지 그러니까 이제 4살까지가 될 텐데 이 아이들을 돌보는 곳을 단일화한다. 하나로 통합을 한다. 그래서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유치원 부자 또 뭐 아이들 돌보는 그런 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그 업종을 형성했는데 이것도 좀 기득권이라고 할까 그 좀 장악을 하고 있죠. 계속 이렇게 이 시장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가 하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초등학교 1년 일찍 들어가는 이쪽,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부분은 앞으로 이제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 이게 반대하는 소리가 보통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윤석열하고 현재 행정부의 그 행정 집행 행태, 그 스타일이 문제다.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7월 29일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는 방금 이야기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거를 유보통합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단을 만들어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한 가지 보고를 했고, 두 번째, 1년 일찍 한 살 더 먼저 이렇게 앞으로 이제 당기는 것이죠. 1년 일찍 초등학교 입학한다 하는 것은 학제 개편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현 정부 안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안에 이렇게 되겠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지금 당장 다뤄야 할 거는 이 학제 개편이라고 하는 1년 일찍 학교 가는 거, 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냥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그 감정이나 걱정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통 때처럼 덤덤하게 보면은 그런가 보다 싶기도 합니다. 교육부 장관 말은 이겁니다. 이 학교 일찍 보내는 이 학제 개편을 우선 먼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수요조사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집중 조사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환경 영향 평가의 다른 모습으로 정말 이게 가능한지, 문제는 뭐고 이점은 뭐고, 뭐 비용이나 또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이런 거를 조사 연구하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 그런데 이 국가교육위원회 요거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시죠? 일단 이거는 의문부호를 하나 붙여놓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때 구체적으로 학제 개편은 이렇게 하자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해놓은 추상적인, 이렇게 그냥 1년 일찍 들어가겠다, 어떻게 할지는 다 거친 후에 정하겠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업무 보고할 때 교육부 장관이 세부 플랜을 보고를 한 겁니다. 아주 낱낱이 이렇게 보고를 다 만들어서 보고를 해놓고는 그냥 이거 밑그림일 뿐입니다. 옷을 만들면은 그 뭐 대충 쓱쓱 그려서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맞추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의견 수렴하고 조사 연구하고 그리고 논의를 해서 그 다음에 방안을 구체화하겠다. 저 말은 그런데 실제는 달라 보이죠. 바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현 행정부의 문제점이다. 물론 지난 몇 년간 이게 계속돼 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다. 이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령
자, 오늘 술 한잔 할까라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하는가 이걸 봅시다. 보통 직장에서 자, 오늘 술 한잔 할까 이러면 거기에 같이 합류할, 같이 그 술자리에 갈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죠. 맥주가 좋다, 소주가 좋다, 아니 오늘 같은 날에는 막걸리가 좋다. 뭐 하다못해 저번에 갔던 그 집이 나는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벌어지고 그러면 대충 추스려서 그러면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 하면은 이따가 7시에 저기 저 모퉁이 집에서 우리 소주 한잔 합시다. 이러는 겁니다. 소주로 정해진 겁니다. 시간이며 장소며 뭐를 마실지 하는 술까지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심지어 이 술자리에 낄 것인가 빠질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권조차 없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40년 술 친구 굉장히 많이 등장했죠. 또 그 검사 생활을 하면서 뭐 20년, 뭐 10년, 10년 이상 다 되는 것 같은데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윤석열이 술 한잔 하자고 한 그 상대는 대체로 그 당시마다 윤석열의 부하 직원이고 또 검찰청의 수사관이고 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걸 보듯이 저런 윤석열인데 부하 직원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용산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보니까 야, 저 사람도 술 어지간히 마셨겠구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뭐 윤석열 씨가 늘 말술을 마신다 이렇게 그 대단한 술꾼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 총무비서관 보니까 나이보다 좀 늙어 보이죠. 그 기운이 벌써 쇠잔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사갔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교육부 여기에서 5살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서 세부 계획까지 다 정해놓고 다 발표해놓고 아 이건 그냥 밑그림 대충 그려봤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 업무 보고 나오고 나서 뭐 집단 반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총까지 반대를 하고 맘카페라는 데가 아주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총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학생이 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이고, 맘카페의 그 예비 학부모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대략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아이를 출산해서 키우게 되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부모가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뭐 한 명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6살에 가던 것을 5살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그러면 직장을 1년 빨리 그만둬야 된다. 이제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5살에 혼자 학교 못 가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거기 매달려야 된다. 지금 유치원은 다 버스로 데려가고 데려오고 하는데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는 당연히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래 이게 안 된다 해서 반대하는 그 예비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반대하다 보니까 이건 다소 떼쓰기 비판처럼도 보이는데, 우선 첫 해를 보면 정상적으로 6살에 학교 가는 애들과 5살에 학교 가는 애들이 겹쳐서 초등학교 1학년이 그 숫자가 많아지겠죠. 이 숫자가 많아진 애들이 그대로 올라가서 대학 입시를 보게 되니까 대학 입시 경쟁률이 아주 높아진다. 그러니 왜 우리 애만 그렇게 힘들게 하냐? 왜 나만 손해봐야 되냐? 안 된다. 이제 이런 반대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입학을 6살에서 5살로 내리는데, 연령을 더 일찍 가게 하는데 대학 입시 경쟁률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나온 그 업무 보고에서 이렇게 하겠다 한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202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2025년에 1학년 입학하는 애들은 지금식의 나이로 6살입니다. 6살 애들이 가겠죠. 6살 애들이 전원 갑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5살 애들이 한꺼번에 가면 이게 좀 충격이 있을 거로 봐서 5살 애들을 매년 4등분을 해서 4분의 1씩을 추가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맨 처음에 생일로 1월부터 12월까지를 내수로 나누니까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5살이면서 생일이 1월부터 3월인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2025년에는 6살인 애들 전부, 여기에 5살인 애들 생일 1월에서 3월인 애들, 요렇게가 1학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연히 가는 애들을 4분의 4라고 해봅시다. 맞추기 위해서. 전체 다 가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다 가니까 4분의 4는 원래 가는 건데 5살이면서 생일이 1월부터 3월인 4분의 1이 더 가죠. 그럼 2025년에 초등학교 1학년생은 예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4분의 5가 됩니다. 인원이. 그렇죠. 요 색깔 있는 것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2026년은 어떨까? 그럼 2026년에 6살인 애들이 학교에 가겠죠. 6살인 애들이 전부 가야 되는데, 생일이 1월부터 3월인 애들은 작년에 학교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하고 똑같이 6살에 가는 애들이 4분의 3밖에 없습니다. 4월부터 12월이 생일인 애들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살인 애들은 어떻게 되는가? 5살인 애들은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1월부터 3월까지 가고 4월부터 6월까지도 올해 가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26년에 초등학교 1학년은 6살인 애들 생일이 4월부터 12월인 애들, 그러니까 요걸 4라고 봤을 때 6살을 4라고 봤을 때 4분의 3. 그 다음에 5살인 애들 생일이 1월부터 6월인 얘들이 갑니다. 그러면 2026년에 5살인 애들 중에는 4분의 2. 합하면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은 4분의 5. 2025년하고 똑같죠.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해입니다. 세 번째 해에 이제 원래 학교 가는 6살은 생일이 1월부터 6월인 애들은 작년에 학교 가버렸죠. 그래서 이번 해에는 생일이 7월부터 12월인 애들만 갑니다. 이제 4분의 2가 되겠죠.
25, 26, 27, 27년에 5살인 애들은 어떨까? 이번에는 이제 한 칸 더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생일이 1월인 애들부터 생일이 9월인 애들까지 1학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2027년에 전체를 4라고 봤을 때 4분의 3이 가죠. 아, 요것도 합하니까 4분의 5가 됩니다. 비율은 똑같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해입니다. 25년에 시작해서 26, 27, 28년. 자, 28년이면은 이제 한 바퀴를 돌게 되죠. 이 네 번째 해는 원래 그해 학교, 지금식으로 가는 6살짜리는 9월에서 12월생밖에 없죠. 나머지는 지난해 학교 갔으니까. 그래서 4분의 1만 갑니다. 5살인 애들은 마지막 한 칸 채우면 전체 다 가야 되겠죠.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다 갑니다. 그래서 이게 4분의 4니까 둘 합하면 4분의 5. 자, 이제 4번이 지났습니다. 25, 26, 27, 28. 그럼 2029년은 어떨까? 2029년에 이제 6살 되는 애들은 학교 가고 없죠. 그러니까 5살 되는 애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5살 되는 애들 몽땅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확 바꾸면 학교 시설도 힘들고 또 교사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렇게 4년 동안을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바꾸자. 이게 이제 교육부의 설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4분의 4가 아니라 4분의 5가 되는 이 4년 동안 초등학교에 들어간 애들은 이 4년만큼의 세대가 대학 입시를 4분의 5가 치러야 된다. 그런데 뭐 정말 그럴까 싶기도 하죠. 왜냐하면 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도 자꾸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출생률이 떨어져서. 뭐 그렇게 그거는 그렇게 비명을 지를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어째서 이렇게 학제 개편을 하려고 했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목표가 뭐냐? 이런 겁니다. 뭐 그냥 뻔한 이야기죠. 지금까지 고령화 시대가 된다 하고 막 뭐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나이 든 사람은 오래 살고 새로 태어나는 애들은 적다. 그거는 지금 완전히 핀트가 어긋난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그건 인류의 성취고 애들이 적게 태어나는 것은 애들을 적게 낳는 것은 이게 태어난다기보다 사실은 그 자녀 출산을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애들이 적게 태어나는 것은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면 문제고 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민 받아서 이 숫자 채우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얘들이 커서 초등학교 가는 건데 초등학교 입학생도 줄어든다. 그러면서 하여튼 사서 고민하는 이 좌파식 사고 때문에 계속 고민 덩어리가 쌓여오면서 이 모든 죄는 노인이 오래 살아서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 초등학교 가는 애들도 줄어들고 폐교하는 데도 지방에는 많고 그러면서 이거 여태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결하는 그런 그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이거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이들이 좀 더 일찍 성장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똑똑하고
또 학습 능력도 좋고 체격도 좋고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5살이 만 5살입니다. 예전식으로 치면 뭐 7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보통 그냥 나이로 8살에 학교 갔는데 1살 줄였으니까 옛날식으로 7살. 그 7살에 1학년 간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옛날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7살짜리 지금 나이로 5살 얘네들이 뭐 그렇게 어린애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7살이었을 때보다 지금 얘네들은 훨씬 덩치도 크고 힘도 좋고 그리고 뭐 영리하고 영리하다는 게 과거보다 유난히 똑똑해져서가 아니고 접하는 문물이 많죠. 스스로 조작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물건들이 많아서 좀 더 많이 그런 걸 할 줄 안다. 이런 뜻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초등학교에 1년 일찍 넣어서 공교육 과정을 1년 일찍 마치고, 그러면 1년 일찍 성년자가 되고 사회에 진출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각 세대에서 전 국민의 이렇게 자라나는 세대에서 1년 일찍 국민이 쓸모 있는 국민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사람이 1년 일찍 자립하고 재구실을 하고 그리고 개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위로 장수하게 하고 아래로 1년 일찍 이 완전한 성년자가 되게 만든다면 그만큼 또 장수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좋은 뜻이기는 합니다. 이거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도 쭉 해왔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렇지 뭐 이랬던 사람들인데 가만히 자기들끼리 윤석열 당선자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에 와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현 집행정부 행정부가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갑자기 5살에 입학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죠. 그 막연히 무슨 얘기하면 그건 그렇지. 애들이 줄어들어서 이게 초등학교도 지금 건물이 남아돌게 된다고 하더라. 그럼 그거 참 문제네. 이러다가 막상 자기 눈앞에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아이쿠 이게 뭐야 이러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그 박순애 장관이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당초의 이 플랜은 2년을 당겨서 한꺼번에 바꾸는 거였지만, 그러니까 2025년 이랬다면 그때 6살과 5살을 한꺼번에 1학년에 넣는 게 당초에 아니었다 이러면서 충격이 크게 예상이 돼서, 그래서 25%씩 지금 말했듯이 1년을 생일을 4수로 나눠서 이제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한 해마다 이렇게 하면 현재의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 이것도 생각했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교육부 장관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그 충격이 누구의 충격이냐? 결국 이 교육기관 측, 자기네 그 교육부와 관계된 쪽,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이런 데서의 수용 능력,
교육 능력 이런 걸 생각했던 것이지 국민들 또 직접 자기 문제인 예비 학부모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하는 방식이 참 문제다. 그렇게 보이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뭐 이런 말버릇.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국민은 그냥 피지배민으로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맥을 잡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국회에서 이 정치인 카르텔도 그렇고 특히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가 알아서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지원도 해주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이 요게 불편한 거 우리가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런 말 할 때 뭡니까? 자기들이 갑이고 국민이 을이다 하는 태도가 그냥 숨김없이 드러나죠. 자기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이끄는 리더고 국민이 이걸 지지하면서 따르고 있고 국민은 자기들이 돌보는 피지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은연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국민 주권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소리를 그냥 용납해 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걸 그냥 참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봉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박순애 장관이 당 초안을 이야기하고 그걸 고쳤다 이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국민들의 그 반응은 이겁니다. 아니, 당 초안을 수정했다고? 당 초안이 있었어? 그게 뭔데? 우리 국민은 깜깜이었어. 바로 이겁니다. 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민에게 뭐 여기 있어 하고 게시판에 걸어놨는데 국민이 안 본 잘못이 있는 건가 하고 대통령실에 가면은 지금 국정과제에 걸어 놓았죠. 보니까 대통령실 국정과제에도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게 두 가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유보 통합, 어린이집하고 이거 통합, 학제 개편, 초등학교 1년 일찍 들어가는 거, 이게 두 개인데 국정과제 보면 유보 통합은 있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학제 개편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안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이거 인수위 때 논의했던 안이 있었구나. 뭐 말하자면 안철수 안 같은 거 그게 있었구나.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 임기 개시하고 나서 국정과제에다 안 밝혔구나. 이거 안 밝히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보 통합은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국정과제에 보면 유보 통합이 0세부터 5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년 일찍 들어가는 거 5살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5살이 초등학교 입학인데 이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유보통합은 5살은 어린이집 대상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국정과제를 이렇게 공시해놓고 뭐 이거 책으로 이렇게도 나왔죠. 자기들 마음대로 재조정했구나. 뭐 증거가 딱 잡혔네. 이렇게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국민은 모르는 원안이라는 것이 있었다. 원래의 방안이 있었다. 이걸 국정과제에 밝히지 않아서 국민을 결국 속였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은 자기들끼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용궁에서 보고를 했다. 그 보고는 어떻게 했느냐? 원안도 수정을 해서 보고를 했다. 국정과제에 없는 거를 국정과제에 지금 있는 것도 또 고쳐야 되겠죠? 여기서 건드려 버렸으니까 이거를 업무 보고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참 일 많이 했다. 국민 모르게. 이게 지금 교육부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표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바꾼다면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전체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국가고 국민이 있는데 이 사회라는 것은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옛날 개념입니다. 지금도 사회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이 사회는 국민의 공간인데 국민의 공간을 사회로 묶어버리면 국가하고 사회가 충돌하게 되죠. 이거는 리마연 지난 방송을 찾아보면은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빠르면 2025년부터 이 조기 입학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그냥 대충 그려본 밑그림이라고 말로는 립서비스는 하는데 실제 업무 보고는 앞에서 그 그림을 봤듯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4년 만에 전체를 물갈이를 하는가 이것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더구나 교육부 장관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부 계획까지 발표를 해버렸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은 자 이제부터 논의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빈말이다. 눈가림용 쇼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 반발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반발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죠. 반발은 밑에서 위에다 대고 반발하는 것이죠. 어디 국민을 보고 정부에 반발한다 이런 말을 합니까? 국민이 노했다, 비판했다 이래야 하겠죠. 그리고 만일 교육부 장관이 한 말이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이 싫다고 하면 이거 치워버리는 겁니까? 국정과제에서 이거 빼버리는 겁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게 우리가 그 민주화 30년이라고 하는 그게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좌파 민주화 시대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좌파라는 것은 집단이 중요합니다. 그 집단의 이름은 사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개인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를 토대로 하는 그걸 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앞에는 개인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집권 여당이니 또 대통령과 정부, 당정청이니 하면서 이 정치인 카르텔이 국민을 끌고 간다. 앞에서 영도한다. 이게 바로 좌파 민주화 세력의 폐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것들, 이게 어떻습니까? 개발 독재, 무슨 군사 독재라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관주도, 정부주도, 그게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은 사기업까지 정부가 와서 휘두르고 있습니다. 관주도. 이게 바로 집단주의, 좌파 민주화 세력이 바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30여 년 동안 이런 자들이 정치인 카르텔이
각 정부를 주물럭거리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국민 주권, 주권자입니다.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실은 무슨 시위하는데 나와갖고 우리가 주권자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시위 그 지도부의 그 개미들이죠. 셀 이런 것이지 무슨 개인으로 나온 게 아니고 철저히 조직의 한 부분으로서 그런 소리들을 했기 때문에 이거 참 심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거를 확고하게 하는데 앞으로 30년이 걸려서는 안 되죠.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이 가짜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직접민주주의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 그러죠. 그 위원회 어용위원회입니다. 우리 모두 위원회 들어간 적 없죠. 자기들끼리 합니다. 또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공청회 어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냥 살짝 공고하고 이상한 데서 휙휙하고 지나가죠. 자기네 지지자들끼리 공청회입니다. 아니면 운동꾼들 선거 때나 SNS 작업하는 사람들 거기 가죠. 정보가 먼저 가니까. 이거 문제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의 가짜 민주주의 엉터리 공론화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사회적 합의를 했어. 이렇게 말을 해온 겁니다. 사회적 합의, 사회적 민주주의, 집단민주주의.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국민끼리의 민주주의, 문파끼리의 민주주의 이런 것이죠. 그 이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 패턴에서 보면 그거를 박바라고 하는가 하여튼 거기도 비슷비슷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런 것을 답습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이제 불을 만난 거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있던 이 지난 30여 년도 그렇고 그 이전에는 또 이 민주화 세력이라는 집단주의 세력들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그거 민주주의 아니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래 우리는 가까운 쪽만 봅시다. 이 민주화 세력이 승리해서 민주화 시대 30여 년을 지내왔는데 이게 다 독재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민주화 30여 년 동안에 있었던 각 정부 이걸 보면 사실은 독재적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현 행정부의 스타일 이것도 똑같죠. 자, 이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이제 김치찌개 재료를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오늘은 비도 오는데 김치찌개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해? 한번 논의 좀 해보지? 이런 식인 겁니다. 소탈하고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벌써 윤석열이 다 정해놨습니다. 재료 다 준비해놓고 비도 오는데 그냥 먹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비도 오지 않습니까? 논의는 무슨 논의? 이미 다 정해놓고. 그런데 이거 직장 상사가 이러면 어떻습니까? 부하 직원들이 아주 숨막혀 하죠. 대통령이 이러면 이거 그냥 독재자입니다. 사회적 민주주의, 집단민주주의 이거는 우리 헌법과 대한민국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앞에 개인이 있다고 그랬죠. 개인의 자유를 절대 지키는 민주주의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사회적 민주주의, 사회주의 괜찮아.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사회주의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잘못 가르쳐준 개념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잘 모르고 잘못 가르쳐준 개념으로 배척하는 겁니다. 바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놔야 하는 겁니다. 리마연 지난 방송 저 예전 거부터 차근차근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자유국가, 선진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개념, 그것을 토대를 다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정치인 카르텔을 주권자의 일인으로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론화라는 게 뭐냐,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쓰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표현도 이상하죠. 뭐 북한말 후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정치인들도 막 쓰는데 그거 우리말에서는 뜻이 전혀 다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진짜 민주주의에서는 이 공론화는 아니다 그랬죠. 바로 이때 거치는 것이 여론 수렴, 국민의 의사를 듣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제 개편, 앞으로 만약에 지금 이걸 바꾼다고 하면은 이 바꾼 게 없어지기 전에는 영원히 5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우리 8살에 학교 가던 것이 우리 기억에 있죠. 그런데 8살 아니고 6살이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6살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자기가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윤석열이 정해놓은 대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할 때 누가 국민 허락 안 받고 바꾸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조직,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직, 또 제도, 이런 걸 바꿀 때는 반드시 국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이거 할게, 이게 좋은 거야, 이래서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해도 좋다. 그만큼 더 깊이 있게 세세히 국민의 뜻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러한 여론 수렴을 해야 합니다. 왜냐? 이미 답은 나왔죠. 이거는 국가 전체가, 사실은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한번 바꾸면 앞으로 이게 일단은 영구히 간다 하는 겁니다. 영구히 영향을 받는다. 이게 그만둘 때까지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틀을 바꾸고 판을 바꾸는 일을 나의 아이디어로, 나의 뛰어난 머리로 바꾸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국민들이 이거는 이게 좋겠어, 이게 좋겠어 하는 게 아주 긴 세월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국민이 사실 제도만 바꾸면 된다. 이거 뭐 우리 다 원한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러니까 여론이 어떤 한 가지 의견으로 중론으로 됐을 때 이걸 토대로 소위 밑그림, 말 그대로 이게 좋지 않을까 하는 플랜을 작성을 해서, 그거는 이제 고정된 게 아닙니다. 아이디어에서 조금 나간 것이죠. 이거를 공표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그 내용을 알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다 알게 된 다음에 그 이후로 최소한 6개월 이상 본격적으로 여론 수렴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귀찮고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절차와 그 과정을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메어서 쓸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다. 그렇게 국가 전체가 그리고 향후 거의 그 기한이 없이 장기적으로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몇몇 소수가 설령 스스로 아주 뛰어나다고 자부한다고 하더라도 이 몇몇 소수가 프로그램을 짜서는 안 되고 짤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그 기억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게 있죠. 아, 이 몇몇 소수가 엘리트 그룹이 얼마나 많이 이런 것을 뒤집어 왔던가. 제도도 그렇고 국민의 인식까지 바꿔라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해왔던가. 이 모두가 잘못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실감을 하죠. 그러면 왜 아주 뛰어난 엘리트 그룹이 하면 모두가 좋지 않을까? 왜 안 될까? 여기에서 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은 완전체다. 여러분하고 능력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사고, 의지 이거를 비교해서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나 못한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10,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10 이렇게 수치로 동일 가치다, 동일 수치다 이건 아닙니다. 자, 왜냐? 쉽게 말해보죠. 우리 5,100만이 살고 있습니다. 별별 경우의 수가 다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거를 쭉 해온 것은 사실은 이런 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작은 그 충돌, 불꽃이 튀는 부분은 계속 조금씩 수정을 해온 겁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럴 때는 이게 더 좋구나 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온 것이죠. 긴 세월 해온 것을 내가 보니까 과거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해. 이게 더 좋겠어 라고 하는 게 그게 정신 나간 겁니다. 인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긴 세월 진보해 왔지만 지금 보면 100년 전, 200년 전 사람이 지금의 우리보다 그 지적 능력이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것을 들여다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문물이 더 발전했다고 해서 인간도 그만큼 발전했다고 착각했구나. 그래서 실제로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이 국민의 문제는 하버드, 서울대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 하나도 없어도 인간 대 인간으로 대등한 것이죠. 그래 별별 경우의 수가 다 나옵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자, 어떤 거를 하나 정해놓고 자, 이 선을 기준으로 하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이걸 변경을 한다. 그랬을 때 이 변경하는 거에 못 쫓아오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앞서가서 불편한 사람 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그냥 조용히 덮여 있었던 문제점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국민의 의사를, 국민의 생각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다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기다려야 된다. 자, 혁신하자 하는 뜻은 알겠습니다. 또 기대하는 목표도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만 잘난 게 아니다. 이 정치인 카르텔이 국민을 피지배민으로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위에 있는 줄 알지만 국민이 어디 정치인 카르텔을 존경합니까? 그 밑에 붙어있는 홍위병들이나 그렇지. 그 문제는 실은 문제는 아주 큰 데 있습니다. 더 핵심부에 있는 것이죠. 이 나라에서 개인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그게 변동될 수 없는 기준인 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하는 데에서 지금의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 비판, 그거 우리는 노다 하는 이거는 정부가, 국회가, 여당이 앞에서 이끄는, 영도하는 방식에 대한 반발이라면 반발이고, 저항이라면 저항이고, 거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화 30년이라는 이 집단주의, 사회주의를 가지고 우리 국민 개개인의 자유, 이거를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아왔던 그 집단주의, 사회주의의 문제점이 표면에 드러난 겁니다. 국민이 이제 더는 싫어. 그러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속으로 막 억울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입학을 6살에 하거나 5살에 하거나 그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야기했듯이 국민들이 다 뭐 바꾸지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꿔봅시다. 이렇게 국민이 마음을 먹으면 진짜로 4년 동안 조금씩 해서 바꿀 수 있는 문제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 주권주의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절차를,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 이거 바꿔버리지 뭐 이게 아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다들 그건 안 돼. 윤석열 팀이 영도하는 거 그거 반대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좀 운이 따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이때 갑자기 나이를 만 나이로 바꿨죠. 그거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나 또 김건희 씨가 아직은 40대야 이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가 더 많죠. 자, 그런데 이게 왜 나쁘냐? 예비 학부모는 당장 우리 아이가 이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지만 집에 학교 갈 아이가 없는 그러니까 뭐 손자 손녀만 해도 조금 그래도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좋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 당장 내 아이가라는 게 아닌 그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5살에 무슨 국민학교 1학년이야? 5살에 무슨 초등학교 1학년이야? 그거 너무 어리잖아. 직감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온다. 올해 갑자기 7살, 8살에 가던 거 7살로 줄입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5살로 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냥 피상적인 반응도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었다.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아마 이러겠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다들 대통령이 이거 하자 이래서 했던 거 아닌가. 대통령이 통일하자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자 뭐 전부 개혁하자. 사실 그래서 나라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못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래서 억울하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국민은 답을 내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다. 윤석열 당신은 문재인도 아니고 박근혜도 아니고 이명박도 아니고 뭐 그렇다. 능력에서 일단 능력에서 하다못해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능력에서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다음으로 오늘의 우리 국민은 어제의 국민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떤가? 뭐 촛불 시위도 해봤습니다. 대통령 탄핵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양산에 가서 막장 시위도 하죠. 윤석열 대통령 그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또 심지어 용궁 대통령실 앞에서 막말 시위 그냥 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시위합니다. 이게 지금 국민이다. 꼭 바람직한 건 아닌데 여기까지 왔고 국민들은 이제 웬만해서는 지금과 같은 저 집단주의, 영도자 정치를 꿈꾸고 있는 이 정치인 카르텔의 말에는 이제 동의 안 해준다. 심지어 좌파 군중도 국민주권 내세우고 개인의 자유 내세우고 입으로는 그렇게 하죠. 바로 이와 같은 때 국민이 같이 협조해 주도록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국민이 허락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국민이 허락을 해줘서 합심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의 행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법률을 절대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비틀어 놓은 거, 잘못된 거 이거는 수습해 가야 하겠죠.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국가 밑에 있는 한은 다 인정해야 합니다.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 애국이 국민을 제대로 받드는 길이니까. 그래 이거 보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한다 하는 거 이게 이제 헌법에 잘못 들어갔는데 헌법을 건드리지 감히 건드리기 어렵다고 하면은 개별법을 없애야 하겠죠. 그리고 개헌한다고 하면 이거 바로 빼버려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면 이걸 정점으로 정치인 카르텔은 단단하게 그리고 거대하게 자라나겠죠. 아니 대한민국 헌법에서 특수계급, 특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랬는데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예우를 합니까? 지금 대통령 경호하는 것도 거기에 예우까지 겹쳐서 이들이 특권층 노릇을 하고 있죠. 참 요즘에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마다 무슨 교통통제한다 그러는데 전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교통통제하다가 걸려서 된통 혼났죠. 리마연에서 그거 방송했습니다. 지금 도대체 누구까지 교통통제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돌아다닐 때 교통통제하고 한덕수 총리 돌아다닐 때 하고 국회의장 다닐 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사람들이 소위 관사, 관저라는 걸 하나씩 꿰어차고 있는데 말도 못합니다. 이 주권자인 국민을 뻔히 눈뜨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요거 좀 더 가져도 되지 하다가 나중에는 원래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끼리 더 갖지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정말 개과천선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시 옳은 길로 되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원래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들이 대한민국을 능멸했던 것이죠. 정치인 카르텔,
이거는 거의 분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국민을 속이고 입 꾹 다물고 저 뒤에서 꼼지락거리면서 개헌안, 헌법 개정안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